예, 계속해서 뉴스 특보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확진자를 발표했는데요. 171명이 추가됐고 오전까지 합치면 오늘 하루 50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먼저 오늘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윤재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재영 기자, 오늘도 환자가 크게 늘었고요. 하루에 500명이 늘어난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오후 4시 기준 통계가 발표됐는데 환자 수는 어제 오후 4시보다 505명 늘어나서 총 1,766명입니다. 특히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3명이고 검사 중인 사람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사람도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예, 검사 숫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많이 늘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뒤에 다른 기자를 연결하기로 하고요. 일단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환자가 10명 넘게 나왔고 부산 온천교회에서도 30명 가까이 감염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감염원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사례 보고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돼서 언급된 게 있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지자체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정보가 적어서 중앙에서도 역학조사에 집중을 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이 지자체가 하루 이틀 내에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노출 정도로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며 시설이나 의료기관 같은 곳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의료진의 여력입니다. 특히 병상 부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가 격리돼 있던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대구에서 나온 13번째 사망자의 경우인데요. 고령의 질환이 있었지만 자신의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환자가 위중한 정도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경증과 중증 환자를 나눠서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그리고 중증 환자는 음압병상에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윤재영입니다. 예,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와 경북입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재영 기자가 전한 대로 대구는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또 매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광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직 검사 결과는 전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총 1,848명입니다. 이 중 1,016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2%가 넘는 수치입니다. 예, 대구시 의사회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신천지 교인들의 확진 여부에 대한 추정치를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사회는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표본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유증상사 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례와 좀 달랐던 게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무증상자도 감염이 되고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보이지 않은 나머지 전체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다른 교인들에 대한 검사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446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인데요. 때문에 감염자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예, 경기와 부산 등 또 오늘은 충남 지역의 확진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공사장이 임시 폐쇄가 됐다고요? 예, 서울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처음 발열 증상을 보였고 1차,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오늘 오후 A씨가 근무한 현장을 폐쇄하고 함께 일하던 직원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예, 충남에서 오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3명이었는데 오늘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충남에선 천안 2명, 예산에서 1명 등 오늘 오후 모두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국제공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방역당국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마스크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확산 비상과 관련된 소식들을 분석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보도국의 조익신 신혜원 기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 네. 오늘 확진자 숫자 늘어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1,766명입니다. 어제보다 505명이 늘었고요. 오늘 오전보다는 171명이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도 1명이 더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13번째 사망자는 75살 남성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이고요. 신천지 전수조사 대상자였고 지난 23일 이동검진팀이 검진을 의뢰해서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 저녁부터 발열과 기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대기 상태로 자가격리 중에 오늘 오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서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예, 대구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오늘 하루 대구에서만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일에는 60명, 어제는 167명,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가 42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확진자 숫자는 1,132명이 됐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도 보면 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매일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를 보며 이게 더 확산되는 건지 네. 진정세를 보이는 건지 궁금할 텐데요. 네. 일단 오늘은 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대구 지역에서 예. 현재 그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대구에서의 그런 환자 발병 양상은 신천지 교회를 제외한 다른 그런 환자 발생 양상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의 다른 그런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감염이라기보다는 한 집단에서 발생된 대규모 발생 예. 양상, 그리고 또 그들이 지속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접촉자를 만들어서 그 접촉자가 계속해서 환자로 판명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 예배를 통해서 접촉돼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네. 별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적인 감염으로 볼 수는 아직은 없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이시죠? 실제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인위생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또는 집회라든지 행사 참여하는 빈도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증상자 또는 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로 확진자 나온 500명, 대구에서만 300명이 넘었는데요. 이 숫자는 기존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검사를 빨리 하고 다량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네네. 이미 상당 부분 격리돼 있고 또 신천지 교인들 중에도 위험이 계속 고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현재까지 그 신천지 교회 그 대구 교단 그 인원이 한 8,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금 발표가 된 건데 또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현재는 다 유증상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확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사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현재 과정에서는 그 환자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예. 이미 다 그 어느 정도 통제된 그 상황 안에서 발생되는 환자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뭐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런데 아직 확진 판정을 안 받은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 중에 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지역사회 접촉이 많이 됐다면 일부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이 그 신천지 교회의 교단 측에서도 예, 이 접촉이 있었던 그 신도들에게도 아마 이제 더 이상의 종교 활동을 이제 자제하고 그리고 또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현재 검사를 받기로 대기 중인 그 7,446명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분들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본인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환자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시민의식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좀 줄어드는 그런 예. 양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데 새롭게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그리고 교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새롭게 우려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인데요. 유증상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예, 지난 16일 과천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유증상자가 215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요. 일단 대구부터 먼저 보면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 결과 현재 80%가 넘게 확진이 나오고 있죠. 네, 신천지 측에서 직접 자료를 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어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1,848명이라고 밝혔고 이 가운데 1,016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받은 사람 가운데 82%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이 18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남은 83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교인 가운데 7,446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 신천지 측이 밝혔습니다. 일단 대구시에서도 지금 신혜원 기자가 전한 거는 신천지 측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네. 대구시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죠. 네, 대구시 역시 1,000명이 넘는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80%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한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대부분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비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약 9,300여 명 중에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현재 한
8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들까지 모두가 검사를 받을 경우에 확진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 이 중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한 6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대구시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체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일반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도 이렇게 나올지 이 부분들은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 중에서도 좀 증상이 있거나 자기가 먼저 검사를 받겠다라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진단 검사를 하기 때문에 며칠간은 아마 환자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천지 교인들 간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아주 높은 비율로 확진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현재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과천에서 있었던 16일 신천지 예배도 약간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유증상자가 215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 수는 121명입니다. 예. 100명을 넘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경기도 내 신천지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천지 교회의 본적이자 또 이미 확진자가 나왔던 과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사람을 215명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총 한 33,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9,930명이 참석을 했고 이 중에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4,900여 명이 경기도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여기서 4.4%인 215명이 증상을 보인 겁니다. 교수님 이 부분 잠깐 여쭤보고 가면요. 네. 일단 증상을 보인 사람, 네. 조사 대상 중에 실제 조사를 했는데 증상을 보인 사람이 215명, 4,900명 중에요. 네. 비율로는 4.4% 정도입니다. 네. 물론 이 증상이 이제 감기 증상일 수도 있고 실제 나중에 보면 코로나19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호흡기 질환, 감기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예. 시점에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00명당 한 45명 정도가 예. 그 외래에서 예.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이 코로나19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개인 위생 수칙이 좋아지면서 예. 인플루엔자 발병 그 상황이 인구 1000명당 1월 말 기준입니다. 예. 16명 정도로 한 70% 정도 급감했다는 그 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양상을 봤을 때 100분율로 따지면 한 1.6%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4,900명 중에 4.4% 예. 215명이니까 1월 말 기준에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그 분위기에 비율과 비해서는 비교하면 좀 높은 양상을 보이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인플루엔자 네. 된 감염이 줄었는데 그 비율이 그래서 1.6%인데 그러면 현재 증상을 보이는 4.4%는 이례적이다. 기존 높은 인플루엔자라고 수치다.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기 또다시 대구 교회처럼 신천지 과천 교회가 집단 감염의 하나의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그게 그런 이제 우려가 현재 있죠.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그 과천 교회에서 양성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양성 환자들로 인해서 역시 똑같은 형태의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예. 그렇다면은 상당수의 또 접촉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천지 과천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원래 16일 예배에 참가했던 숫자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를 했었다고요? 네, 16일 예배에 참가했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 명단을 예배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은 1,2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 9,930명으로 드러났고요. 여전히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시하는 자료에 일부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 과천 예배 참석자가 1,290명이라고 경기도에 자료를 줬는데요. 이 자료대로만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릴 뻔한 일입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참석자가 9,930명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단 발병이 생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천지가 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과천에 이 신천지 확진자가 머물던 숙소가 있었는데 역시 코호트 격리가 됐다고요? 네, 어제 추가 판정으로 2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2명이 다른 교인 8명과 함께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신천지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해당 숙소는 코호트 격리가 진행된 상황이고 이 두 사람 역시 16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이 두 사람의 동선도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확진자는 문원동의 신천지 숙소, 그리고 지하철, 정부 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등을 다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문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또 했고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이 신천지 집단 숙소에서 머물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며칠 전이죠.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제출되는 명단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숫자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신천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앞서 이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 교회 및 부속기관 명단을 공개를 했고 그제는 또 신도 21만 2천 명의 명단을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겠다라고 했고 제출도 했죠. 하지만 일부 기관 및 명단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신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었는데 그때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대구교회 성도 9,294명과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 201명을 포함한 신천지 예수교회 전 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네, 지금 전 성도 24만 5천여 명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정부에 제공한 신도 명단은 21만 2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 신도의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명단까지 교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 명단도 필요가 한 상황이죠. 신천지가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일단 이 명단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신천지 교육생들은 명단에서 애초에 빠졌는데 사실 교육생들은 교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하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네, 해외 신도뿐만 아니라 교육생도 차기의 신도가 되고 또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육생 명단도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도 21만 2천 명 그리고 해외 신도 3만 3천여 명을 포함해서 교육생 6만 5천여 명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입수했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을 보면 광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조사가 있어요. 네, 광주시의 경우에는 신도가 한 2만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 1만 7천여 명, 70% 정도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한 200여 명 정도가 기침 및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현재 보건소 전문 인력이 해당 신도들을 대상으로 좀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1만 7천 명 중에 200명이 이제 발열과 기침,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인플루엔자에 지금 많이 건강을 좀 감염을 우려하는 오고 조심을 서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비율이 1.6%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현재 광주는 특이하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다만 이 증상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이제 신천지가 집단 감염원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추세로 본다면 숫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교회 예배 또 교인들과의 접촉이라는 접촉 경로가 특정되기 때문에 일단 방역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용이할 수 있지만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면
감염은 된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과천도 과천이고 또 광주도 예. 사실 이제 대구 지역에 예배를 참여했던 분들이 또 광주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 지금 현재 증상이 200여 명 있다고 그러지만 예. 또 추가적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당국이 어쨌든 이 광주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도 현재는 일정 부분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교단 측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협조 그리고 또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추가적인 접촉 또 추가적인 또 환자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의 시설들은 폐쇄가 되고 있다는데 명단이랄지 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며칠간 마스크입니다. 지금부터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부는 계속 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일부터는 가능하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어제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예. 그 모습도 일단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하여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믿고 아침부터 줄을 서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애꿎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마스크 판매 실태를 살피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당국자들 입장이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를 했는데 왜 오늘 마스크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물량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마스크 업체들은 이미 받아놓은 선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물량 공급이 되는데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급 불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일부터는 약국이나 농협 또는 우체국에서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 500만 장의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350만 장이 출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오후 5시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 우체국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마스크 판매에 들어갑니다. 또 전국의 약국을 통해 마스크 120만 장이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되면 약국을 통해 240만 장, 농협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각각 50만 장을 매일 공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약국은 한 곳당 100장가량 그리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점포당 300에서 400장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약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판매량은 한 사람당 5장입니다. 한 사람당 한 번에 5장까지 구입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지금 단가를 협의해서 단가는 대략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 거래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수출 물량도 제한했기 때문에 곧 풀릴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지만 당장 마스크가 이제 없어서 네. 급한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몇 번씩 또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확인을 또 받고 싶기도 합니다. 며칠 일반인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며칠 정도씩은 최대한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생활 자체가 그 집과 사무실을 이제 왕복하는 예. 그런 생활 패턴을 이루어지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재로서는 예.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마스크를 이제 재사용하는 문제는 이 마스크를 그 어떻게 이제 보면은 좀 어떤 건조한 환경에서 상태, 사용했나? 건조한 상태로 그 보관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였다면은 한 2, 3회 정도는 더 착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금 방침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개학이 연기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데 네. 만약 집에만 계속 있고 뭐 동네 슈퍼에 갔다든지 앞에 잠깐 나갔다 오면 그때 잠깐 쓴 마스크는 잘 보관했다가 그렇습니다. 다음날, 다다음날 이 정도까지 충분히 써도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그 어떤 장소라 할까요? 예, 그런 장소는 사실상 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예, 또 뭐 병원을 간다든지 예.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중요하고요. 사실 일반 공개된 그런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 네, 그럴 때는 사실상 뭐 마스크를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것이 우리 예. 보건당국이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마스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또 불만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군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나왔었는데 군 매점에서도 마스크를 팔긴 하는데 이 파는 대상을 제한해서 좀 논란이 됐었다고요. 예, 계룡대 매점에서 지난 24일과 25일 마스크를 판매를 했었는데 군 장병들은 빼고 간부들에게만 판매를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간부들은 마스크를 따로 지급받지 못하지만 병사들은 한 달에 마스크 10장을 받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에 마스크 10장이면 한 장을 가지고 3일은 써야 합니다. 병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외출과 외박은 물론 휴가도 지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집에서 따로 보내주지 않는 이상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간부들은 바깥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상당 부분 많이 풀겠다고 내일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또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바로 종교 활동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크고요. 일부 대형 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안 하기로 했지만 또 일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교회 강동구 쪽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네.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컸고요. 이번에는 소망교회, 강남 압구정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망교회의 경우에는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해 있고 이 교인 수가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 대표적인 서울의 대형 교회입니다. 이 소망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렸는데, 자, 25일 안양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이 소망교회의 교인이다. 지난 9일과 16일 주일 3부 예배에서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전했습니다. 예, 9일과 16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합니까? 이 증상이 발현된 건 그 후인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마지막 예배 참석 이후긴 한데요. 이 확진자의 동선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18일에 대구에서 출장을 다녀온 회사 동료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인 21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이 대구에 출장을 다녀온 지인에게 옮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A씨 21일 의심 증세 이후에 23일까지는 다행히 자택에 혼자서 머물렀다고 하고요. 따라서 23일 주말 예배는 다행히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망교회 측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소망교회 교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망교회에 나온 확진자는 소망교회에서 9일과 16일 예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약간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9일과 16일 교수님, 9일과 네. 16일에 예배에 이 확진자가 참석을 했는데 증상은 22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9일의 경우는 이제 열 이틀의 차이가 좀 있고요. 16일 네. 예배는 닷새 전인데 네. 이때 전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이분의 경우 18일 대구를 다녀왔고요. 예, 또 그때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21일이면은 이 코로나19가
빠르면 증상이 하루 만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분은 아마도 18일 날 그 만났던 지인, 그 지인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거로 추정을 하고 현재는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16일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을 문제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상이 그 이후에 접촉이 있었다면 또 18일 이후에 접촉이 있었다면 그분이 우려가 될 텐데 네. 어쨌든 이 확진자는 접촉이 많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거는 18일에 대구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서 감염이 됐는지 네. 어땠는지는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그 긴밀한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그 대구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성교회도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부목사가 감염이 됐었는데 현재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부목사의 가족 한 명이 확진 판정이 나온 상황이고 예. 현재 이 부목사와 1차 밀집 접촉자로 분류가 됐던 215명 가운데 14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가족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고요. 남은 접촉자 73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강동구가 검사 대상자의 동선을 좀 분리하고 최대한 줄이고자 이 명성교회 현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나 예배 또는 법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 확진자가 있었다면 위험도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천주교와 조계종은 미사나 법회를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 천주교의 경우에 전국 16개 모든 교구의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이 서울 중구의 명동성당 본당 그림입니다. 지금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예. 모습이죠. 이 명동성당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중에도 미사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렇게 한국 천주교회 전체 미사 중단 결정 236년 역사상 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명동성당 본당 내부 사진이고요. 예. 이 불교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한 달간 이 모든 법회와 교육을 취소한다고 전국 4차례 긴급 통지했고 이 또 템플스테이 같이 일반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모두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은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사들은 중단하는 게 낫다라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하는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주일 예배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한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서울 대형교회 가운데 한 곳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목사님은 꾸준히 단계별로 좀 조치를 해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예배도 모두 중단을 했다고요? 네,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주말 예배를 중단하면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온라인 방송 같은 식으로 해서 예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이번 주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도 계획이 다 있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는 예. 추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그 잠정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네, 분들이 네. 많이 모이는 네. 이 예배는 교회당에서 하는 예배는 중단하기로 지금 하신 거군요. 예, 네. 한 주에 보통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수요 예배가 있고요. 보통 네. 한 주에 몇 번의 예배를 합니까? 주일날 또 평일날 또 아침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까지 치면 예. 총 기도회를 포함해서 20회 정도 모입니다. 20회. 그 모임을 네, 네. 20회 정도를 다 중단한 건가요? 예, 그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는데요. 예. 네, 새벽 기도회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 새벽 기도 참석자가
그러니까 밀집된 상황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당분간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예. 네, 아침 예배로 대체해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군요. 그 세문안교회가 지하 6층부터 지상 네. 13층까지 여러 뭐 유치원도 있고요. 교회 내 다른 시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다 중단을 하는 건가요? 네, 유치원은 이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종로구에 있는 한 곳을 예.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정적으로 휴원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건물들도 전부 그 잠정적으로 현재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과도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하십니까? 문의들을 하시기도 하고 세문안교회와 당회를 중심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결정 과정들에 대해서 좀 물어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한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또 많은 교회들은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니까 그 개신교에서 대형 교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공평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미 저희 교회가 이 부분으로 결정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미 서울 경기 지역만 하더라도 중대형 교회 18교회 이상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주일 그런- 예배를 예, 하지 예. 않기로 한 네. 교회도 네. 많이 있는데 예,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은 또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참석자가 많기 때문에요. 예. 혹시 그렇지 네.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예. 목사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의 진정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게 전염병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배드린 사람이 그 전염의 주체도 될 수 있고 그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예. 측면을 생각하고 또 교회 또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그런 교회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잘 건강하게 그렇게 결정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천주교나 네. 불교계는 이제 종단에서 중앙에서 결정을 내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인데 개신교회는 이제 각 교회별로 그렇죠. 담임 네, 목사들이 이제 개교회가 예. 결정의 주체들이고 예. 그 담임 목사 당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 또 교회들마다 약간의 사정들이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아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아마 이제 대형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네. 중소교회 또 뭐 각 맞습니다. 골목에 네. 있는 네. 좀 네. 이제 밀접한 이런 교회들은 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렇죠. 목사님들이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회는 개교회에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그 봉사를 위한 다양한 그런 토대들 예. 그것들이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인 것, 재정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결정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보호하는 것들, 그거는 또 교회가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 하나 네.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네. 교회에서는 일부 교회 네. 사례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이 잠입해서 전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 목사님들 네. 저도 이제 통화를 한 바 있었는데 네. 있었습니다. 네. 실제 네. 세문안 교회도 뭐 일부에서는 뭐 신천지 교인 출입 금지 이런 것도 걸어놨다고 하는데 혹시 네. 세문안 교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심할 만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때 모든 교인들이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젊은 남녀가 들어와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마스크를 끼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위원들이 여러 차례를 얘기했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내보내야 됐었지요. 마스크 착용을 좀, 거부한 교인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3부에서도 좀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었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대부분 교인들 매주 사실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얼굴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얼굴을 모르는 처음 보는 교인이 와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제 세문안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들 얼굴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서 방문자도 많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회가 중심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인들이 그대로 소위 전염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었죠. 네. 일단 뭐 상황은 정확히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렇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시나 누군가 이런 분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일 예배를 다 중단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됐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교회에 가서 마스크를 쓰라는 목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고 또 규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현재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좀 되새겨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우리가 모르는 뭐 자꾸 주변에서 마스크 쓰라 여러 번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스트레스성 반응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마스크 쓰는 거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하나가 집회입니다. 관련돼서 3.1절 집회를 오늘 2월 29일 날 열겠다고 계속 주장해온 정광훈 목사가 뭐 3.1절 집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정광훈 목사 오늘 뭐 구속 적부심 심사 받고 현재 경찰서에 있죠. 네, 정광훈 목사가 구속 그 부분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오늘 오전에 취소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3.1절 집회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확산 염려가 좀 커서 유튜브 집회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후에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 3.1절 주일 예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면서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실외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기회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 예배에 참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외가 실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지만 뭐 사실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한다. 역시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가장 지금 국면에서 고생하고 힘이 많이 드는 건 의료진입니다. 일도 많고 위험하기도 한데요. 이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감염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중보건의들에게 방호복을 말고 이 가운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에게 정신 방호복 대신에
가운을 입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 방호복이 뭐냐면 흔히 우주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예. 가리는 걸 방호복이랍니다. 아무래도 저 방호- 바이러스가 예. 닿을 수 없도록 사실은 저렇게 다 막는 거죠. 신체의 접촉 부위를. 예, 그렇습니다. 저 방호복 대신에 가운과 N95 마스크, 고글과 장갑만 끼라는 겁니다. 예. 저 방호복을 말고 N95 마스크와 고글, 장갑. 왜 이 전신 방호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네, 환자 한 명을 볼 때마다 원래는 그 보호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체하는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전신보호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논란 일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해명을 내놨는데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은 입고 벗기 쉬운 가운을 입어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WHO는 전신을 가리는 수준의 방호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전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그 대구의 의료노조 지부장님께서는 간호사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호복, D레벨을 입으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없고 네. 솔직히 더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은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가운만 입어도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글쎄, 저 가운만 입는다는 표현보다도 예. 그 어느 정도 이 몸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복장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글과 마스크를 쓰면 나머지는 간이복 정도로도 된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은 예.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은 무방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현재 이 선별 진료소를 운영했던 많은 의료기관의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예. 실제 이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 그 보호복을 갈아입는 그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대기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침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실제로. 정책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겠군요. 네, 감염의 그래서 유연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네. 더 많은 환자를 손쉽게 볼 수 있다면 워낙 대기자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 관련되는 전문가분들이 모임을 가졌고요. 실제 거기에서 WHO의 기준을 비교를 하면서 예. 사실 우리의 기준이 어떤 이 대규모의 환자 발생을 대비하기보다는 실제 병원에서 그 어떤 아주 그 제한된 예. 그런 범위 내에서의 검체 채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그런 대규모의 환자들에 대한 검체가 이루어질 때는 WHO의 기준을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 예.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예.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공중보건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이 복장으로 다시 또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도 이제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방호복 같은 경우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상당수를 이제 비축을 해놓은 그렇죠.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지금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없나요? 애당초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방호복을 이제 환복한다고 그러죠. 갈아입는 그 과정에 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들기 때문에 또 검체 채취를 대기하고 있는 또 그 환자들은 또 많이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그 불만이 전부 병원과 선별 진료소로 지금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불만들을 좀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진 않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선별진료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학회 선생님들하고 우리 지침과 또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가지고 비교를 한 끝에 예. 이런 대규모의 환자 발생과 또 그에 따른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호복이 아닌 보다 입고 벗기에 보다 편리한 간이 장비가 있으면 네.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를 보는 게 급선무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간이 장비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나 올라가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재 그 예. 보호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간이 복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야외 행사를 할 때 비옷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그 이 환복을 하는데 드는 예.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구 지역의 그 의료노조 지부장과 연결을 했을 때 N95 마스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실히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마스크가 또 추가로 공급이 됐습니까? 예, 어제 정부가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 매일 5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N95 마스크 여전히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복지부나 정부에서 이게 뭐 아직 연락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냥 병원 협회 차원에서 N95 마스크가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정도로 물었는 거 거기에 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 마스크 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들으신 것처럼 현장에선 일반 마스크를 그냥 쓰거나 오염이 된 N95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익신 기자가 알아본 시각이 오후 2시께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공급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였고요. 하루빨리 좀 신속하게 이 부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렬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예,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들 중에서 유증상자 중에 확진자 비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한 80% 정도. 며칠간은 환자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교육생이 약 한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대책본부 측으로 명단을 제출토록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에르스 환자였다면 중환자실로 가서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될 정도의 그런 폐렴 소견인데 예상하고 달리 환자가 회복되는 것들 자주 봅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네,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각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내용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박 기자, 오늘 일단 75살 남성 환자가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도 입원 대기 상태에 머물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우선 환자의 나이와 지병을 따져 환자의 중증 여부를 분류하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국가지정 음압병상에 이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안에서 중증 환자의 병상 배정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타 지역으로 연결하는 결정 체계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상 수는 전국에 1,077개입니다. 예, 지자체가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으로는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지난 20일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 지침을 담은 사례정의 6판을 시행했는데 8일 만에 추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지자체가 질병관리본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실시했던 것보다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단 먼저 대응하라 이런 판단으로 보이고요. 어제 뉴스룸에서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교육생 명단이 약 7만 명 정도가 누락됐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국내 신도 21만 2천여 명에다 추가로 해외 신도 3만 3천여 명의 명단을 받아 총 24만 5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생 6만 5천여 명의 명단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신천지로부터 정부가 확보한 명단보다 10만 명 많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대상으로 자체 입수한 신도 명단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는 주소지 불명이라 현재 파악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당분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요. 네, 아직 대구 신천지 교인과 이외 지역의 신도, 접촉자들의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대구 신천지 교인 9,000명 가운데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끝났으며 오늘과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발명 노출이 있었던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과 대구 지역을 다녀갔거나 대구 지역 신도를 만난 신도를 우선 조사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2차, 3차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전국 각지의 소식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이 경찰이 신천지 신도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예, 대구지방경찰청이 신천지 교인 242명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경찰청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신천지 교인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여성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집에 있던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가 모두 고장이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람도 있죠? 예, 경인 용인 동부경찰서는 장난으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고 말한 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28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가 자가 격리 중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실제로는 대구에 가지 않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거짓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사례 앞에 봐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광주광역시는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92곳을 파악해 폐쇄 또는 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완벽히 폐쇄가 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신천지 관련 시설 9곳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도 신천지 교인 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도 신천지 교회 10곳과 구속기관 69곳 등 모두 79곳을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계속 신천지 관련 소식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익신 기자 대신 이제 고석승 기자가 보도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신혜원 기자, 다시 한번 오늘 추가로 나온 집계된 확진자 숫자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500명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입니다. 확진자 전체 숫자는 1,766명입니다. 어제보다 505명이 늘었고요. 오늘 오전보다는 171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자, 전국의 지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1,132명, 경북이 345명, 경기가 62명, 부산이 61명, 서울이 56명, 경남이 43명 순이었습니다. 예, 대구에서만 오늘 하루 는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대구 누적 확진자 수가요 1,132명이 됐고 하루 새 무려 422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80% 가까이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신천지 예수교 측은 어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교인 중에 82%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구시 역시 1,000명이 넘는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80%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했고 이 앞으로 남아있는 교인 8,000명 모두가 검사를 받을 경우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대구시에서 만나고 이 관련된 내용을 대구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권영진 시장의 이 발언을 좀 소개를 하면 현재 대구시가 파악한 확진자 수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보다 많다면서 앞으로 대구에서 날 확진자의 수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대구 신천지 교인에 더해서 2차, 3차 감염이 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도 꽤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구에서만 현재 1,000명이 넘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2,3,000명 정도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도 다른 일반 분들에게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자도 좀 알아보죠. 오늘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네, 13번째 사망자입니다. 74살의 남성이고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입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대상자였는데 지난 23일 이동 검진팀이 검진을 의뢰해서 25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증상은 20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하고 이번 대기 상태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서 영남대 의료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숨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권영진 시장의 속보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권영진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2,3,000명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에 대해서 했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이 났었고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감염을 많이 시키고요. 본인은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지금 80%가 확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1만 명을 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대다수가 나올 수도, 왜냐하면 옆에만 있어도 감염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파력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보고도 있었지만 연구에서 거의 100배, 1000배 정도로 이게 감염력이 높고 왜 신천지의 예비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지금 확진자 수 나오는 거랑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바이러스는 아마 지금까지 발생한 바이러스의 어떤 바이러스를 초과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하는 건 사실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상이 생긴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건강하면 대부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전파를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13번 환자를 보셨지만 입원을 다 시키다 보니까 이분이 대기를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바이러스 연구를 보면 폐렴이 710명 정도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52명이 중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졸중이나 어떤 기저질환이니까 활동을 못하는 기저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65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증상이 생기고 지금 한 7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5일 정도가 되면 폐렴으로 넘어가고요. 9일 정도가 되면 사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평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딱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지 경증 환자들을 모두 다 입원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나 필요하다면 대중요법에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환자가 폐렴 증상이 생겼을 때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필요한데 사실 서울도 중환자실은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예. 병상이 비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울로 이송을 해서 중환자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의료진들은 다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각각 그 환자들을 돌봐야 되고 지금 국내도 벌써 은평 성모나 경찰병원, 병원에서 한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예. 수가 없고 지금 은평 성모도 아마 검사를 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2차, 3차, 4차 감염이 나올 거기 때문에. 12명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초기 단계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은평성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예. 타병원으로 가셔야 타병원은 병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의료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 방호복도 제가 보면서 조금 저도 이제 선별 진료를 합니다만 예. 사실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호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몇십 명, 몇백 명을 검사를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메르스 예. 때 제가 해봤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쓰고 거의 머리가 빙빙 돕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는 검사도 제대로 안 돼요. 검사도 음성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의료진도 필요하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호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하러 들어갈 때는 복장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검사를 하시거든요. 예.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의료진은. 하지만 감염이 되면 그 의료진은 더 이상 진료를 못 보고 주변의 의료진이 다 격리가 되면 의료 공백으로 중환자가 치료를 못 받습니다. 13번 환자가 딱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의료진 보호도 매우 중요하고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지금 치료 지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환자들은 자가 격리하고 하면서 증상이 나빠지면 예. 그때 이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증상이 좀 중증 환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네. 위급한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맞습니다.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째 사망자는 약간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시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경미한 확진자만 자가격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미하지 않았거나 또는 폐렴이 급속도로 나빠졌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분은 나이가 70대 후반이시고요. 예. 기저질환 있는 분이면 그 범위가 중증 환자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무조건 입원을 하셨어야 되는 분이기 예. 때문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경중이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대기 순서대로 입원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꼭 확인해서 내려주셔야지 일선에서 혼돈이 없고요. 이렇게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억울하게 정말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예. 네, 그리고 40세 미만의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이 오래 앓았거나 폐쇄병동에 오래 계셨거나 면역이 아주 극히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지금 사망자 대부분은 그렇죠. 환경이 좋지 않았던 네네.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많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정확한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놔서 일단 위험 가능성이 네. 큰 고령 환자나 다 입원시키기에도 병상이 지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 자가격리할 경우 지금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 확진자가 접촉이 돼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감염시킬 우려 이런 부분도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많이 높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가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실수를 하면 가족이 감염이 되고 그 가족이 딴 데 가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여튼 특징을 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너무나 높다. 100배, 1000배 가까이 높다. 사스보다. 그렇게 독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 지금 하여튼 이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국가에서 마스크는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일본에서 검사가 15분 만에 나온다는 검사를 제가 방송에 잠깐 봤는데요. 예. 이 검사가 지금 6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 독감 검사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도 보니까 검사를 어제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국가에서 조금 더 빠른 검사 키트, 정확한 검사 키트를 좀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자가격리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자가격리라면 연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확실히 격리된 상태로 하고 기존의 확진자들은 대구의 경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1000명이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럼 그런 시설들을 미리 확보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모두 우선 다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제 바뀌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본인이 자가 격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혼자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말씀하신 거를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지금 확진자가 계속 크게 되고는 권영훈 시장은 2, 3천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그러면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이기 때문에 그 정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나왔던 사례인데요. 코로나19로 확진됐다가 다시 며칠 뒤에 코로나19로 확진됐다가 완치가 됐었는데 다시 감염으로 판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석승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여성인데요. 치료 후에 증상이 완화되고 또 지난 6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바깥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는 또 마스크를 거의 쓰고 있었다는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일부터 다시 목과 가슴 통증이 시작됐고 결국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6일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진자였다 음성됐으니까요. 그런데 19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완치받은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 양이 조금 줄어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가 코에서는 초기에 나오는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 코에서 안 나오고 또 대소변이나 혈액으로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전부 코로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 음성이 나왔다고 이분은 바이러스가 사멸했다고 보는 건 조금 어렵고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코에도 하고 혈액이나 대소변에서 검출이 안 돼야 완전히 몸에서 사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균이 안에 있다가 조금 다시 활성화된 경우로 생각합니다. 균이 많이 줄어서 어제 이제 나왔던 교수님 얘기는 약 20 정도의 바이러스면은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거기까지 잡아낸다. 그 밑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된다는데 일본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걸 성급히 음성 판정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국내에서는 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서요. 다시 걸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분은 완치가 된 건 아니죠. 기간이 짧았고 아직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완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체가 시간이 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과는 좀 다르다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폐가 하얄 정도로 감염이 심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폐렴 증세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증세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이 중앙임상위원회가 어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이 코로나19 첫 사망자의 폐 사진입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폐 부분이 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설명엔 한계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 기존 폐렴과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폐 사진을 보면 하얗게 변해서 깜짝 놀라는데 그에 반해 환자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오명돈 이 중앙임상위원장은 30년 넘게 임상 현장을 보고 있지만 이런 폐렴은 처음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메르스 환자였다면 이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실로 가서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될 정도의 그런 폐렴 소견인데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달리 환자가 비교적 조용하고 인공호흡기를 걸지 않더라도 환자가 회복되는 것들 자주 봅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호흡기 센터장도 또 맡고 계시고요. 폐렴 환자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바이러스 폐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테리아 폐렴은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균에 의한 폐렴일 경우는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는 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CT에 폐렴이 나와도 그냥 뛰어놀거든요. 증상 없이. 그리고 연구를 보면 30대는 열이 잘 안 나고 폐렴이 있는데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까 말한 폐렴 환자를 봤더니 40대 이하에는 폐렴이 있는데 아무도 사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경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81%가 경증 환자다. 그 말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감염을 시킬 수가 있죠. 본인은 예. 폐렴이 있는데 모르고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니까 이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 감염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 일반적인 폐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폐렴이 좀 발전이 돼 있는데 그래서 폐가 하얗게 사진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폐렴이라고 할 땐 대부분 박테리아 폐렴을 예. 생각하죠. 박테리아 폐렴은 저 정도 사진이 하얗게 나오면 거의 인공호흡기로 내려가야 될 정도가 되거나 예. 아니면 병동에 계셔도 고농도 산소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정상적인 우리가 박테리아 폐렴 때는 저런 상황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폐렴의 경우는 그리고 이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 코로나19의 폐렴이 조금 저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지만 치명적인 결과는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에 나타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저 예. 상태도 이제 본인은 증상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나는 뭐 힘든 것도 없고 호흡도 네. 괜찮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가 하얗게 돼 있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이제 전염력이 아주 많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짚어보면 중국의 경우도 보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심한 분이 아니면 아주 중증으로 발전된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또 고령층의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예를 들어 13번째 사망자의 경우도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요. 네. 또 이전에도 사례도 보면 그게 부산으로 이송됐던 청도 네. 대남병원에 있던 확진자도 그렇고요. 네. 급격히 2시간 만에 안 좋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경주에 있던 40대 분도 그렇고요. 기존 폐렴도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바이러스 폐렴이 코로나19의 특징이 한 며칠은 괜찮다가 평균을 예. 보니까 5일째 폐렴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가 9일째면 중환자실을 가는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지금 부산에 이송하신 분이나 오늘 돌아가신 13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도 시기가 보면 거의 맞습니다. 7, 8, 9일 정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신 거죠. 일반적인 예. 폐렴은 박테리아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1, 2주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항생제를 넣으면 박테리아가 사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상이 완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병원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급격하게 발생될 위험이 크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대중요법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두 분들은 전부 다 시기를 놓치신 놓치는 거죠. 거고요. 네, 그리고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두 분 다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렴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않고 맞습니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격히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중증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큰 확진자들에서 네, 잘 특별히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오늘 일부에서 구석승 기자,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질병관리본부는요, 국내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 본 결과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다라고 현재 합니다. 임상 나온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없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세포 결합 부위, 바이러스 증식과 병원성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 부위에서 아직까지는 변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이 16개국에서 16개 나라에서 발표한 이 103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를 해봐도 이 99.89에서 100%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바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예, 실제 크라운 왕관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고 하는데 확대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전문가들끼리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 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예. 코로나19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현상으로의 예.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르죠. 변이가 일어난 신종이기 때문에 좀 대응할 수 없고 성질을 알 수가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 수 없는 상태고 또 이제 연구를 보니까 그래도 이게
전에 사스랑 조금 80% 일치한다고 했었는데 예. 지금 조금 더 연구가 들어가 보니까 이 코로나19는 사스보다는 HIV나 에볼라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전염력이 높다. 그래서 100배, 1000배까지 전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런 결과가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경미하지만 네. 전염력은 거의 훨씬 1000배, 100배, 위험하다. 1000배까지 사스보다는. 높다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이 좀 있다거나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근데 또 하나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찾으려다가도 진료소에서 사실 더 감염될 우려가 커져서 그걸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차에서 내리지 않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뭐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중에 차에 탄 채로 주문하고 음식과 음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스템을 떠올리실 텐데요. 선별진료소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진료 신청부터 문진, 수납 모두 차 안에 탄 채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시에서도 조만간 같은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생기면 사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나는 병이 없는데 혹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정말 감염이 된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제일 많이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혼자만 검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검사자끼리의 어떤 감염의 위험이 적고요. 또 이제 격리실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드라이브스루니까 이렇게 예.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공간이 주어지고 인력이 주어진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외부에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나 또는 텐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넓은 곳에서 저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하면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것 그렇죠. 같아요. 개방된 공간이니까 가시는 분들도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각국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예. 중국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금 증가 숫자가 좀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내 추가 확진 환자 433명입니다. 지역을 나눠서 보면요. 후베이성 내부 확진은 409명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죠. 자, 그런데 후베이성 제외한 중국 전역의 추가 확진은 이틀간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모두 24명이 늘어난 겁니다. 중국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78,497명, 사망자는 2,744명입니다. 예, 유럽의 경우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확진 환자가 453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얘기 잠깐 해보면 고석승 기자, 미국에서는 이제 지역 감염 확산이 시간 문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확진 환자는 6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감염 의심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 환자가 나온 건데요. 이 환자는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환자를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지방 정부들은 잇따라 비상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은 현재 독감 유행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지나치게 또 엄격하게 둔 탓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에도 독감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본은 검사 수가 너무 적어서 물론 확진자는 좀 있지만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국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검사 대상을 더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일본은 검사 대상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또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에 체온이 37.5도 이상 오르고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중증 지금 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해도 현장에선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일본에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800여 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이긴 하지만 5만 6천여 명을 진행한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자, 일각에선 일본이 도쿄올림픽 등을 고려해서 일부러 검사를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 검사 대상을 확대하면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런 부분 잘 돼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비쌀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 숫자가 만약 줄어든다면, 근데 검사를 안 해도 확진자는 사실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 확진자를 하면 그래도 더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확진자를 찾는 것이 사실 조금 무의미한 점이 있고요. 문제는 이게 바이러스가 증식 자체가요,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양이 거의 동일하다고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확진을 받으면 이제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입원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는 사실은 입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방침으로 전해를 해서 아까 말한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방침과 중증 환자를 최대한 저희가 치료를 잘해서 치사율을 줄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진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확산세는 네. 빠른 전염력 때문에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지금 없고. 여기에도 모르죠. 저희가 증상이 예.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데 바이러스 양을 똑같이 배출한다는 거는 대단히 지금 큰 문제고 본인은 중요한 증상 없이 점입니다. 넘어갈 수 있어도.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객들을 좀 격리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돼서 뭐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고 계속 관련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So we're checking a lot of people if they're coming from South Korea's been hit pretty hard. Italy's been hit pretty hard. 적절한 시기에 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유보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hina is obvious what's happened in China, but again, the numbers seem to be leveling off and going down in China, which is very good news. So we'll see what happens. 또 미국에서 한 해 독감으로 6만 9천 명까지 사망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격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증시 호황을 대표적 성과로 내세워 재선 가도를 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관론을 피력한 배경으로 꼽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자국인의 한국 여행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하는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도 불필요한 한국행을 자제하라는 3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 델타항공은 오는 29일부터 4월 말까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과 인천 구간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 시애틀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비행편도 주 7회에서 5회로 줄어듭니다. 하와이안 항공도 인천 호놀룰루 구간 운항을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중단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이 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현재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나라 뭐 계속 늘고 있는데요. 몇 개 나라입니까? 일단 그 부분 설명 전에 이 리포트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일본 확진자 검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이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마이애미주에 사는 한 남성이 중국에 돌아온 뒤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비, 검사비가 4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해외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증상이 뚜렷할 경우에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좀 진료 비용의 차이도 확진자가 검사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입국 제한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세계 4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한국이나 대구 또는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국가 22개 나라입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이어서 오늘 필리핀과 몽골 그리고 몰디브가 추가됐고요. 또 두 번째로 한 2주간의 자가격리나 이런 검역,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개국입니다. 여기에는 이 중국 내에 5개의 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국의 산둥성과 랴오닝성, 또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이 호텔이나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지금 몇 가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자기네 돈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민을 돌려보냈죠. 한 400여 명의 한국민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어제는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승객 167명 전원이 중국 웨이하이 공항에서 격리가 됐는데 중국인이 144명, 한국인이 19명 타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을 보인 사람이 없는데도 이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격리 조치를 한 거고요. 이 중국의 난징공항에서는 인천을 출발한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이 주변에 앉아있던 한 40명 이상의 한국인 승객이 격리가 됐는데 이 중에서는 이 3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이도 한 5-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각 지방정부에서 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입국 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대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 중대본 브리핑에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이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는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들이 한국인을 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통화를 했고 또 주한 중국 대사 면담 등을 통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에 관련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고요. 중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시죠. 이러한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격리나 입국 제한들은 각 국이 어쨌든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격리나 이런 부분들은 단호히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병원 내 감염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었는데요. 고석승 기자, 일단 은평구에 있던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는 지난 10일 은평 성모병원 방문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환자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모두 12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은평 성모병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현재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는 병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대표적인데 지금 그곳 말고도 지금 이 은평 성모병원처럼 병원 관련 확진 환자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마음 창원병원 상황도 심각한데요. 한마음 창원병원은 지난 22일 간호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다음날 의사 1명, 또 어제는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호사 2명과 행정실 직원 1명 등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마음 창원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 은평 성모병원도 계속 확진자가 지금 12명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은 우선 밀폐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예. 의료진들이 감염되면서 환자들도 같이 감염되고 또 환자들 자체는 면역이 약하시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병원에는 의료진과 환자 외에 간병인들이 또 계십니다. 간병인들은 많은 환자를 간병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의 이렇게 전파 역할을 할 기회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원 감염을 줄이고 병원 내 어떤 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를 하고 또 간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지역사회 전파, 특히 병원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또 의료진이 감염되면 물론 확진되면 당연히 격리가 되지만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 가능성도 크고요. 네, 맞습니다. 또 격리가 확진자가 돼서 격리가 되면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에도 공백이 생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전북 전주에서 지금 의료진 못지않게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확진자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조사도 해야 되고요. 전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이 숨진 일이 있었죠. 네, 오늘 새벽 이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했고 어제도 밤 11시가 다 돼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과로사일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전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고요. 대부분 정신병동 환자들이 다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요. 또 사망자도 많이 나와서 우려가 컸었고 이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들 다른 시설로 이송하기로 됐다고요? 네,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현재 이 대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60명의 환자들이 음압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오늘부터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않도록 특히 더 이 부분에 의료 역량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특보 3부 준비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에서 관련 뉴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